노년에도 사랑이 가능할까? 충격적인 60대 연애의 모든 것.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70세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 재혼하고 싶다. 그런데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35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아니 시아버님,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재혼을 막기 위해서 며느리가 한 짓들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사설 탐정 고용하고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심지어는 잠깐 그 전에 또 다른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동네 노인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노인정이 그냥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아는 노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 강남구의 한 노인정.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바둑도 두고 TV도 보고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두 분이 있었어요. 73세 김할아버지와 67세 박할머니. 김할아버지는 결혼한 지 45년 된 아내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내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죠. 박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긴 한데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의 식물인간 상태거든요. 두 분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둘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털어놓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어느 날부터는 손도 잡고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저 두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요즘 매일 붙어 다니잖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김할아버지의 아들 45세 김모 씨가 우연히 아버지를 보러 노인정에 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김 씨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린 어머니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날 밤 김 씨는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오늘 노인정에서 뭐 하셨어요? 응? 그냥 평소처럼 있었지? 정말요? 박할머니하고는 뭐 하신 거예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들켰다는 걸 직감한 거죠. 아들아,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모른다. 45년을 함께 산 네 어머니, 이제 날 알아보지도 못해. 난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른 걸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복잡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주인공은 69세 이창수 씨, 가명이에요. 서울 송파구에 혼자 살고 계시죠. 이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42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투병 생활 2년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이 씨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들 며느리가 걱정돼서 이런저런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죠. 아니면 요양원은 어떠세요? 하지만 이 씨는 고집스럽게 거절했어요.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이 씨에게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어요.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35세 박미영 씨 역시 가명입니다. 박 씨는 3년 전에 이혼한 싱글맘이에요. 8살 딸 하나 키우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죠. 이 씨는 매일 오후마다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집에 혼자 있기 답답해서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과 직원 사이였어요. 어르신,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응, 고마워. 그런데 어느 날 이 씨가 카페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당뇨로 인한 저혈당이었는데 박 씨가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돌봐줬어요. 그때부터 둘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이 씨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됐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면서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아니야. 귀찮아서 대충 먹지. 그러시면 안 돼요. 건강 더 나빠져요. 그러면서 박 씨가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이 씨는 정말 감동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거니까요. 미영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저도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좋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는 박 씨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순수했거든요. 박 씨도 이 씨의 인품에 감동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이 씨가 외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씨가 용기를 냈어요. 미영아, 나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니야? 박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사실은 저도 어르신이 많이 편해요. 딸 아빠 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럼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이 씨의 프러포즈였어요. 박 씨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하지만 이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좋아요. 어르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고 싶어요. 둘은 재혼을 결심했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이 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며느리 최영희 씨 38세인데요. 그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뭐라고요? 아버님이 35살 여자랑 재혼한다고요? 응, 좋은 사람이야. 나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고. 아니,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세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박 씨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돈이 목적일 거야. 35살이 왜 69살 할아버지를 좋아하겠어? 그날부터 며느리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며느리 최영희 씨, 사실 이 여자에게는 숨겨진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 이 씨의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황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거의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재산이 절실했던 거죠. 이 씨는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이 대략 5억 원 정도 있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돈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면 재산이 모두 새 아내에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이 재혼을 막아야 해. 첫 번째 작전 박 씨의 신상 털기. 며느리는 정말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박 씨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는 어떤지 모든 걸 다 캐고 싶었거든요. 2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박미영 씨 경상도 출신이고요. 서울 올라와서 여러 알바를 전전했더군요.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사유는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고요. 현재 빚은 없고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실망했어요. 딱히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 작전 직접 만나서 회유하기. 어느 날 며느리가 박 씨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갔어요. 박미영 씨죠? 저는 씨 며느리예요. 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미영 씨, 우리 시아버님과 재혼 생각 그만두세요. 네? 왜요? 나이 차이도 너무 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박 씨 딸도 있다면서요? 아이 교육에도 안 좋을 거예요.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점점 화가 났어요. 진심? 정말 진심이라고요? 35살이 69살을.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는 결국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1억 원. 어때요? 1억 원 받고 우리 시아버님에게서 떠나요. 박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돈이 목적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요.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며느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저 여자 정말 교활하네. 진심인 척하면서. 며느리의 세 번째 작전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를 직접 설득하기로 했어요. 아버님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응. 미영이 정말 좋은 애야. 나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고. 아버님, 그 여자가 정말 아버님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럼 의심할 이유가 있어? 며느리는 독한 말을 했어요. 아버님 현실을 보세요. 35살 여자가 69살 남자를. 돈이 아니면 뭐 때문에 좋아하겠어요? 이 씨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영희야,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나도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아버님, 저는 아버님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 말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재혼하시면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순간 이 씨는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요. 아, 그래. 너는 내 재산이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맞아. 너는 내가 재혼하면 너희가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봐 걱정인 거지.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들켰거든요.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버님 걱정해서. 영희야, 솔직히 말해. 너희 사업이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사실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아버님 재혼과 무슨 상관이란 건 아니에요. 이 씨는 정말 실망했어요. 너희들,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 상관없다는 거야? 그날 이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좋아. 내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너희한테 미리 줄게. 그리고 나는 빈손으로 미영이하고 재혼할 거야.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너희 돈 받으면 좋잖아.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무일푼이 되시면 그 여자가 아버님을 버릴지도 몰라요. 이 씨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그래. 그때 가서 보자. 미영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재산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팔고 예금도 모두 아들 며느리에게 줬어요. 며느리는 돈은 받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났어요. 박 씨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어르신, 정말 재산을 다 정리하셨어요? 응. 이제 나는 무일푼이야. 그래도 나와 결혼할 거지? 박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르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어르신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진심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정말로 재혼했어요. 하지만 모든 황혼 연애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애 사기가 매년 35%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피해 금액도 한 건당 평균 3천만 원이 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 외로움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면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순수함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사기나 각종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속이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경제력이에요. 평생 모은 재산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기 수법을 들어보면 정말 치밀해요. 먼저 노래교실,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에 잠입해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어르신을 타겟으로 정해요. 처음 한두 주는 정말 신사적으로 행동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제가 맛있는 식당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엔 작은 선물부터 시작해요. 꽃 한 송이, 과일 한 봉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요. 어르신들은 감동하죠.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3, 4주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감정적 유대관계를 만들어요. 할머니, 제가 요즘 너무 외로워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서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 3개월쯤 지나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요. 할머니,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급해서요. 또는 할머니,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필요해요? 500만 원만. 한 달 후에 꼭 갚을게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로 갚아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죠. 그 다음엔 점점 금액을 늘려요. 할머니, 이번에는 좀 큰 돈이 필요해요.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을. 할머니, 저 정말 급해요. 꼭 갚을게요. 할머니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 어르신들은 전 재산을 빌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연락이 두절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황혼 연애도 많아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 조문기 할아버지와 71세 윤정숙 할머니. 두 분 모두 배우자와 사별하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조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매주 병원에 다니셨고요.
윤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우연히 같은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게 됐죠. 어르신, 몇 번째 보는 것 같은데 혹시 당뇨 때문에 오시나요? 네, 맞아요. 할머니는 무릎 때문에 오시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건강 이야기만 했어요. 요즘 혈당 관리가 쉽지 않네요.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내니까 식단 조절이 힘들어서.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할아버지도 그러시죠? 두 분은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몇 번 병원에서 마주치면서 서로 안부를 묻게 됐어요. 할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혈당은 잘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 앞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카페에서 두 분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조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교사였어요. 윤 할머니는 간호사였고요. 할아버지, 몇 년간 선생님 하셨어요? 35년 했지. 할머니는 간호사를 언제까지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윤 할머니는 조 할아버지의 따뜻한 성격이 좋았어요. 조 할아버지는 윤 할머니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요. 몇 달 후, 두 분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윤 할머니는 조 할아버지를 위해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어줬어요. 조 할아버지는 윤 할머니의 무릎이 아플 때 마사지를 해줬어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는 거였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조 할아버지가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윤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두 분은 작년에 재혼했어요. 자녀들도 모두 축복해줬고요. 지금도 매일 손잡고 산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젊을 때 사랑은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랑은 포근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윤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행복한 황혼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노인학과 교수님들과 상담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돈 거래는 절대 금지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특히 처음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큰돈 이야기가 나오면 99%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가족에게 당당하게 소개하세요. 혼자만의 비밀로 만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해요. 상대방이 가족 만나는 걸 꺼린다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천천히 알아가세요. 젊었을 때와는 달라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진전시키려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기다려줄 거예요. 네 번째, 공통 관심사를 만드세요. 등산, 여행,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를 찾으세요.
몸만 가까워지는 관계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더 오래 가요. 5번째, 건강을 함께 관리하세요. 이 나이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관계. 그게 진정한 황혼 연애예요.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정기 검진도 같이 받고. 6번째,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주거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리미리 상의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심하다고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은 여러분을 기다려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시아버지 재혼 갈등 이야기. 어떠셨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들려드린 조 할아버지, 윤 할머니 이야기처럼 정말 아름다운 황혼 연애도 많아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60세든 70세든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현명해야 해요. 순수한 마음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황혼 연애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황혼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뭔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